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영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경영학의 여러 주제 중에 바로 이 재무관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어떻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우리 Essential of Corporate Finance의 첫 번째 1장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트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경영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시 그 표를 활용을 하면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어떤 식으로 재무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일단 우리 화면을 전환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했던 내용이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뭐 그리고 이제 주가의 극대화라는 것도 나올 겁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살짝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어떻게 재무관리,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구성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CEO랑 CFO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CEO가 이렇게 있고요. CEO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CF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CFO는 뭐랍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 올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CFO는 남의 돈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의 돈과 내 돈을 얼마의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돈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자본 자본 조달 의사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본 조달 의사 결정. 자, 이렇게 자본 조달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자본을 조달해 옵니다. 그러면 CFO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CFO가 가진 돈을 뭐 합니까? CEO한테 넘겨주죠. 그렇죠? 그러면 CEO는 이 돈을 받아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투자 의사 결정. 자,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죠. 그럼 공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을 이제 생산 운영을 하면, 공장 운영의 결과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잠깐만요. 공장 운영의 결과물로 뭐가 나오냐? 바로 재고가 나옵니다. 물건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물건을 이제 우리는 판매합니다. 물건을 판매해요. 판매. 자, 판매하면 이제 그 판매되는 내용이 쭉 나오겠죠. 우리 했던 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매출액이 나오고요. 매출액, sales. 그렇죠? 영어로 합시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원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sales, sales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CGS, CGS.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합니다? 판매 관리비죠. SG&A, SG&A. 요렇게 뺍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빼주면 그 뭐가 나오냐?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해서 EBIT라 그러죠. 그럼 EBIT에서 이제 뭘 뺍니까? 그렇죠. 바로 이자 비용 I를 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뭘 뺍니까? T를 뺍니다. 세금을.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올해 벌어들인 수익, 당기 순이익, net income, NI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NI는 요게 이렇게 NI가 나오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요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죠. 바로 주주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이 NI가 극대화가 되면요. 당연히 이 극대화된 NI가 주주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면 주주의 가치도 뭐가 됩니까? 극대화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채의 가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 자본 가치, 즉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뭐도 극대화됩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 자산도 극대화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극대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왔네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주가의 극대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가의 극대화라는 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인데요. 이 자기 자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자기 자본 요거는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자기 자본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그거는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 P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수는 일정하게 요렇게 일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되면 주식수가 일정하면 뭐도 극대화됩니까? 그렇죠. 주가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 주가의 극대화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영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아마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기업 경영의 목표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업 경영에서는 목표는 지금과 같이 이윤 극대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윤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주가의 극대화 다 맞는데요. 그런데 재무 관리에서는,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요, 이 이윤 극대화는 재무 관리의 목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기업 경영의 목표가 아니고요, 뭐로 바꿀 거냐면요, 바로 재무 관리.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목표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가 재무 관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맞아요. 나머지 세 개 여기 있는 주주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주가의 극대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는 우리가 재무 관리 목표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바로 이 이윤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회계는 얼마든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FIFO, LIFO라고 하는데요. FIFO가 first in, first out이고요. 그다음 LIFO는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쉬워요. 뭐냐면 first in, first out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편의점 가면 편의점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그 물건이 매장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매장에 진열된 물건들은 그 시간이 좀 전에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물건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거를 원래는 뒤쪽부터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야 앞쪽이 먼저 들어온 거고 뒤쪽이 최근에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앞쪽부터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쵸? 그러면 계속 처음에 들어온 거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나가잖아. 그치? 이런 여러분 형태를 말하는 거야. first in, first out. 즉, 선입선출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열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걸 앞쪽으로 당기고, 나중에 들어온 걸 뒤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입선출이에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은 뭐냐면, 뒤쪽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쪽에 들어온 거를, 나중에 들어온 거를 앞쪽으로 먼저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앞에 거부터 빼갈 거니까, last in, 나중에 들어온 게 first out, 처음에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계를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요. 지금은 아마 회계 원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그 회계 원리를 들었다면, 그러면 이 라이퍼랑 파이퍼가 무슨 말인지 알 건데요. 어쨌든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봐. 처음에 들어온 물건과 나중에 들어온 물건의 가격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들어온 물건보다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더 비싸질 수 있잖아. 왜요? 여러분 우리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생기면 처음에 들어온 물건보다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더 가격이 높아지면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그게 먼저 팔리거나 처음 게 먼저 팔리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매출 원가가 다르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계적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유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 관리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윤이 조작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는 회계상에서의 이윤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재무 관리 목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 관리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그럼 바로 제1의 원리, 바로 기업 가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게 여기 있네요. 자, 이윤 극대화는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아니라 그랬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가치 극대화, 주가의 극대화. 그쵸? 나오네요. 왜요? 여기서 이윤이 극대화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죠. 왜? 요 주머니가 누구 주머니니까? 주주의 호주머니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가치가 극대화되니까 부채가 일정하면 여기가 부채가 일정하다라면 그럼 뭐도 극대화됩니까? 기업가치 극대화되죠. 그래서 이 기업가치 극대화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주가치가 극대화되면 이걸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 주주가치 극대화는 한 주당 가격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건데 그런데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일정하다라면 주주가치 극대화는 곧 뭐에 극대화입니까? 그렇죠. 주가에 극대화죠. 여러분 이때 주주가치를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해본 친구들 이 말을 알 건데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주주가치예요.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그 시총이 바로 여기 있는 주주 가치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첫 번째 목표 봤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여러분 별거 많이 우리 본 거 아니야. 뭐 봤냐면 재무관리의 목표를 본 거예요. 재무관리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제1의 목표, 기업 가치 극대화. 두 다음 목표가 주주 가치 극대화. 세 번째가 주가의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관리의 목표가 기업 가치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가 봅시다. 여기 논리를 한번 정리 한번 시켜볼게요. 자, 재무관리의 목표가 기업 가치 극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그걸 극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걸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재무관리의 지금 인트로 부분이라서 이 내용이 살짝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왜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것 때문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챕터 뒤쪽에 가면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구나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기업 가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 여기 있네요. 기업 가치 극대화입니다. 그쵸? 요거예요. 그럼 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는 기업 가치를 value, enterprise value라 그래서 혹은 company value라 그래서 줄여서 value라고 할게요. 그래서 value에 우리는 그 약자 V를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알겠죠? V, value의 V. 그러면 자 기업 가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업 가치 쌤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기업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기업 가치 V는요. 이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시그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시그마? 시그마 어떻게 하냐? T 콜 1에서 여러분 이 지금 이 기호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V는 T 콜 1에서 N까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CT를 어떻게 하냐? 1 플러스 K에 요거에 몇 승? T승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 가치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쵸? 기업은 계속 운영이 돼요. 여러분, 기업 1년만 하고 문 닫는 기업 없잖아. 그치? 물론 망해서 나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를 설립을 할 때는 우리가 1년 이상 하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 기업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최소 한 5년 운영한다고 하자. 그럼 여기 0, 여기가 현재, 0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현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타임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현재, 여기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 지금 여기 위쪽에 내가 그린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여러분 보면 여기가 지금 1월 1일이니까 현재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끄면 여기가 12월 31일이니까 여기가 현재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될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위쪽에 그린 이 그림은 사실상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요 구간을 그린 거네요. 맞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12월 31일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월 1일이랑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다시 기업이 계속 이어지면 여기에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또 나타날 거고, 여기 막판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또, 여기에 12월 31일이 나오겠네. 그치?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지? 그러면 요 구간은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1년부터 2년까지 요 구간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 있네. 투자 의사 결정. 그치?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여기로 들어가지, 여기. 그치? 그럼 12월 30일 날 여기로 들어오겠네. 그치? 그러면 기업이 처음에 투자를 하는 돈이 있으면 그 투자하는 돈을 통해서 기업은 매년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그 벌어들이는 돈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한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기업이 1년 후에 300만 원을 벌었고요. 2년 후에 200만 원을 벌었고, 3년 후에 400만 원을 벌었고, 4년 후에 100만 원을 벌었고 5년 후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돈이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벌어들인 돈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벌어들인 돈. 이거 다 더하면 돼. 그럼 이 기업 가치야. 끝이야. 굉장히 쉬워. 여러분 기업 가치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럼 얼마예요? 300 더하기 2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하면요. 700, 800, 1000, 1300이네요. 그쵸? 아, 그럼 이 기업 가치는 1300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화폐라는 거는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화폐라는 건 시간의 가치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뒤쪽 가서 배우겠지만 화폐는 지금의 만 원과 1년 후의 만 원은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화폐를 지금 만 원을 가지는 것과 1년 후에 만 원을 가지는 건요. 뭐가 더 가치가 있냐면 현재 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쉬워. 왜? 여러분 봐. 내가 지금 현재 만 원을 받아. 그리고 1년 후에 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만 원을 받으면 그 만 원을 하다못해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 후에 나는 그 돈이 얼마가 되죠? 그렇지. 만 원 더하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이 만 원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만 원을 받으면 그냥 1년 후에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 화폐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받는 만 원과 미래에 받는 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얼마 벌고 2년 후에 얼마 벌고 3년 후에 얼마 벌었지만 그 각각의 버는 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돈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전부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요. 그렇게 가져와서 그걸 다 더한 게 뭐가 되냐? 기업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쓰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지금 우리가 그 근원적인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 여기 있는 300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 가져와요. 여기 현재로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오냐? 300을 여기다가 1 플러스 이자율 같은 걸로 나눠줍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200도 현재 가치로 가져와요. 400도 현재 가치로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걸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여기 있는, 그렇죠. 바로 기업 가치 V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시그마라는 게 왜 있냐면요. 이게 바로 요 각각을 가지고 온 거를 다 더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된 값으로 할인해 와서 그걸 다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기업 가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쵸?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이거 조금 지우고 진행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좀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와서.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게,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게 바로 기업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바로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여러분 이게 뭐야? 분수잖아. 그치? 그럼 분수는 여러분들 분자의 값이 어떻게 되면 전체 값이 커지는 거야? 그렇지. 분자의 값이 커질수록, 여기 값이 커질수록 기업 가치가 커지고요. 그 다음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여기 있는 이 값이 작아질수록 기업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여러분들 재무 관리는 뭐 배우는 거냐면요. 이거 배우는 거야. 뭐 배우는 거냐면 여기 봐요.
여러분, 분자의 이 현금 흐름, 요거는 어떻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현금의 흐름은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가 바로 여기에 현금 흐름과 직결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할인율이라는 건 일종의 비용을 말하는데, 요 비용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게 여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뭐냐? 봐요. 결국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공식으로 설명을 하면 분자의 현금 흐름을 높이고 분모의 할인율을 낮추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측면에서 설명이고요. 이걸 약간 말로 풀었으면 분자의 현금 흐름은 뭐랑 관련이 있었습니까?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데 기업 가치 극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투자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저렴하게 가져올 것인가? 왜? 분모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저렴하게 조달해 올 것인가? 그게 바로 재무관리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재무관리 이거 두 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투자 의사결정과 자본 조달 의사결정. 이거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실 투자 의사결정과 자본 조달 의사결정 중에 조금 더 비중은 어디에 많이 두고 있냐면요. 자본 조달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돈을 싸게 가져올 것인가, 조달해 올 것인가. 이거와 좀 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관리는 이 자본 조달 의사결정이 전체 배우는 거에 코퍼레 파이낸스의 한 7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가 이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우리 책이 총 챕터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Essential of Corporate Finance, 로스의 재무관리 책이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방금 설명드린 재무관리의 그 로직, 그 공식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판서 한 판을, 판서 통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제일 첫 번째 요거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챕터 1장이요. 챕터 1장이 바로 요겁니다. 재무관리의 인트로예요. 요거.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이거 있죠. 이만큼 지금 요게 바로 챕터 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재무관리의 인트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챕터 2장은요. 챕터 2장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 요렇게 할까요? 요거를 요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배우는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요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장에서는 여기서 챕터 2장에서는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 분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챕터 3장은 잠깐 넘어갈 거고요. 알겠죠? 챕터 3장은 맨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왜? 논리의 흐름상 그건 뒤쪽에 가야 돼요. 사실 로스 재무관리에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 챕터인데 어쨌든 요 챕터는 뒤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여기 현금 흐름을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되냐? 사실은 현금 흐름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 뭐야?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뭐야? 화폐 시간 가치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챕터 4장과 챕터 5장에서 챕터 4장과 그 다음에 챕터 5장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챕터 4장, 5장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 원래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분자의 현금 흐름 구하는 걸 챕터 2장에서 배우면 좋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최대한 챕터를 우리 책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1장을 하고 여기 1장을 하고 그리고 2장을 먼저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장을 하기 전에 일단 4장, 5장이 원래 먼저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챕터 2장까지 설명이 됐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밑에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자의 현금 흐름과 모두 공부해야 돼요. 분모의 할인율도 공부해야 되죠. 이 비용,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자본 조달 의사결정을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 옵니까?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하잖아. 그치? 남의 돈과 내 돈. 그러면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할 때 이 자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구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은. 자, 이거를 WACC, WAC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 자본지수라고 그래서 WACC라고 하는데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남의 돈을 KD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한번 간단하게 봐.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KD가 뭡니까?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타인 자본 비용.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잠깐 뭐가 좀 연결이 안 돼서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요거까지 빠르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조금 감사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됐네요.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좀 디바이스가 조금 뭔가 좀 안 돼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할인율 있죠? 요거 이제 구하는 건데, 요 구하는 걸 어떻게 하냐?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로 합니다. WACC.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 조달을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했잖아. 그럼 남의 돈에 대한 비용을 KD라 그러고요. 그 다음 내 돈에 대한 비용을 KE라고 할게요. KE. 왜? D가 뭐냐? 대시입니다. 대시 뭡니까? 부채죠, 부채. 그 다음 E가 뭡니까? KE의 E가 뭐냐? 에쿼티예요, 에쿼티. 에쿼티가 뭡니까? 내 돈이에요, 자본. 그래서 KD에다가 여기다가 1-TC라는 거, 여기 법인세를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봐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봐봐. 내가 남의 돈과 내 돈을 조달해 오잖아. 그럼 요 전체 중에서 내 남의 돈에 대한 비중. 이거 왜 이러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지금 뭔가 조금 안 맞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렇네요. 제가 금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습니다. 저왜 이러죠?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제가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힘차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남의 돈. 여기 보면 남의 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의 비중, 그 다음 다시 여기 전체 중에서 내 돈에 대한 비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남의 돈에 대한 비용을 KD라 그러고요, 내 돈에 대한 비용을 KE라 그럴게.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걸 각각을 비중, 가중치로 비중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 그 남의 돈과 내 돈을 두 개를 더하면 뭐야? 그렇죠? 여기 자산이죠, 자산. 그렇죠? 왜?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가 A분의 L 해주고요. 여기다 플러스 KE 곱하기 내 돈에 대한 비용분에 뭐 해주면 될까? 역시 A분의 이번에는 그렇죠. Owners Equit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요게 바로 요게 WACC 구하는 거고요. 요 WACC가 뭐 하는 겁니까?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챕터 1장에서 재무관리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챕터 2장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 현금흐름 구하는 거 했죠. 그리고 챕터 4장, 5장에서 화폐 시간 가치로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밑에 있는 할인율인데, 이 자본 비용인데, 그거 어떻게 구해요? 요렇게 구해요. 그럼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챕터 6장이 뭐냐? 5장까지 했죠. 그럼 챕터 6장이 요 놈 공부하는 겁니다. 요 남의 돈. 남의 돈 비용 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장이 바로 여기 있는 내돈 구하는 거,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여기가 챕터 7장까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은 잠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챕터 11장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이 챕터 17, 여기 챕터 7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챕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챕터 11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봐. 여기 WACC라는 걸 알려면 그러면 요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요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 뭐 알아야 돼? 여러분 법인세는 국세청 가면 알 수 있으니까 뭐 알아야 됩니까? 요거랑 요거의 비중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요 두 가지 비중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가 몇 장이냐면요. 챕터 13장, 그리고 챕터 14장도 약간 연장선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13, 14장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챕터 15장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에 챕터 15장이 간단하게 설명이 좀 들어가요. 됐죠?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포뮬러를 다 배웠으면 이 포뮬러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몇 파트냐? 그게 바로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8장과 9장이 돼.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주제들을 쭉 배우면 돼요. 그 기타 주제가 바로 챕터 3장, 그 다음 챕터 10장, 16장, 17장, 18장입니다. 그 장은 약간 좀 격가지 같은 주제들이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메인 챕터는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로스의 재무관리책을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갈까 합니다. 됐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재무관리의 인트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재무관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했던 내용은요 사실 지금 재무관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지금부터 이제 개별 내용을 쭉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이 챕터를 한번 다 와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왜 이런 챕터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간 아직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무관리의 전체 개관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본 교재를 통해서 같이 내용을 좀 보면서 챕터 1장 내용을 좀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